롯데가 이사회를 열어 성주 골프장을 주한미군 사드 부지로 제공하는 것을 승인했습니다. 국방부와 롯데는 28일 부지 교환 계약을 체결합니다. 국가정보원은 국회 정보위원회 보고를 통해 김정남 암살은 북한이 주도한 테러 사건으로 규정했습니다. 북한 내부에서는 국가안전보위성 부상급 간부들이 총살됐다고 밝혔습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유엔 인권위원회에 참석해 김정남 암살에 대한 북한 김정은 정권에 대한 책임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했습니다. 북한의 인권 상황과 각종 국제규범 위반이 심각한 단계에 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롯데가 이사회를 열어 경북 성주군의 롯데골프장을 주한미군 사드 배치 부지로 제공하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국방부와 롯데 측은 성주골프장과 남양주 군용지에 부지 교환 계약을 28일 체결할 계획입니다. 김지한 기자입니다. 롯데가 27일 이사회를 열고 경북 성주군 롯데골프장을 주한미군 사드 배치 부지로 제공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국방부가 전했습니다. 국방부와 롯데가 28일 부지 교환 계약을 체결하면 사드 배치 부지 문제는 일단락될 전망입니다. 양측은 지난해 11월 경북 성주군의 롯데골프장과 경기도 남양주에 위치한 군용지를 교환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국방부가 성주 골프장을 받는 대신 이 가치에 해당하는 만큼의 남양주 군용지를 떼어 롯데 측에 넘기는 방식입니다. 국방부는 당초 1월에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었지만 롯데 측 절차가 지연되면서 일정이 늦춰졌습니다. 국방부는 부지 교환 계약을 마친 뒤 주한미군 주둔협정 소파 규정에 따라 성주 골프장을 미국 측에 공여하고 기본 설계와 환경 영향평가 착공 순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부지 교환 계약이 체결되면 성주 골프장은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되고 경계도 표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방뉴스 김지한입니다. 국가정보원은 27일 김정남 암살 사건은 북한 국가안전보위성과 외무성 등 북한이 주도한 테러 사건으로 규정한 것으로 전했습니다. 이철우 국회정보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정보위 전체 회의 직후 기자들에게 국정원이 이번 테러 사건을 북한 주도라고 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이번 사건은 용의자 8명 가운데 4명이 보위성 출신이고 실제 행동을 옮긴 2사람은 외무성 소속이라면서 보위성과 외무성이 직접 주도한 국가주도의 테러 사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국회정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국가정보원이 27일 북한 국가안전보위성 부상급 등 5명 이상의 간부가 고사총으로 총살됐다고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북한 내 검열이 지속되고 있어 실무진에 대한 추가 처형 가능성도 있고 김원홍 국가보위성은 허위보고 혐의로 노동당 조직지도부의 조사를 받고 연금 상태에 있다고 전했습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유엔 인권이사회에 참석해 북한의 인권과 화학무기 문제를 강도 높게 지적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 대북 공조를 통해 단호한 대응을 이끌어낸다는 방침입니다. 손시은 기자입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현지 시각으로 2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윤 장관은 김정남 암살에 대한 김정은 정권의 책임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하며 북한의 인권 상황과 북한의 각종 국제규범 위반이 심각한 단계에 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제 인권 문제와 국제 안보 문제에 있어 그것을 크게 공론화시켜 과거 어느 때보다 단호한 국제사회의 대응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초 외교부는 이번 회의에 안총기 외교부 2차관을 보낼 예정이었으나 수석대표의 급을 장관으로 올렸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으로 북한의 외교적 입지는 더욱 좁아질 전망입니다. 북한과 친분을 유지해왔던 동남아 국가들마저 이번 사건 이후 반북 정서가 급격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당장 미국 정부는 북한에 대해 2008년 해지한 테러 지원국 재지정을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우리 정부는 미국과의 공조 속에 김정남 암살 사건을 유엔 안보리로 가져간다는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손시은입니다. 응급 환자가 발생했을 때 골든타임을 사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교고지에서 환자가 발생하면 어떻게 할까요? 공군작전사령부는 지난 24일 항공 의무 후송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응급처치부터 병원으로 후송하는 과정까지 일사불란하게 진행되는데요. 심예슬 하사가 취재했습니다.
스쿼드 공수상황 발령. 스쿼드 공수상황 발령. 적 스쿼드 공습을 알리는 사이렌이 울리자 의무 요원들이 즉시 출동합니다. 피해 현장에는 장병들이 부상을 입고 쓰러져 있습니다. 당장 치료가 시급한 응급 상황. 의무 요원들은 곧바로 응급처치를 실시하고 인접 부대에 환자 후송을 요청합니다. 스쿼드 공습으로 긴급 환자 발생하였습니다. 의무 후송 요청합니다. 항공 의무 후송 지원 요청을 받고 현장에 즉시 출동한 공군 17전투비행단 항공 의무 후송팀은 CH-47 헬기에 환자들을 태우고 곧바로 국군 수도병원으로 향합니다. 이어 환자들을 국군 수도병원 응급실까지 안전하게 후송한 후에야 훈련이 종료됐습니다. 본 훈련은 격오지 부대 응급환자 발생 시 항공의무 후송 능력 향상을 위한 것으로 전평시 안전하고 신속한 항공의무 후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전적 훈련을 계속하겠습니다. 환자 응급처치부터 실제 후송까지 실전을 방불케 한 이번 훈련을 통해 장병들은 극한의 상황에서도 환자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국방뉴스 심예슬입니다. 육군이 정보통신학교에서 해킹 방어대회를 개최했습니다. 23일부터 24일까지 1박 2일 동안 진행됐는데요. 군 간부와 병사, 대학생은 물론 고등학생 참가자들까지 선의의 경쟁을 펼쳤습니다. 윤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사이버 공격을 받고 있다는 상황을 가정한 문제가 주어지자 참가자들이 재빠르게 자판을 두드립니다. 쉼없이 깜빡이는 모니터 앞에서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를 연신 쳐내려가며 해답을 찾아나갑니다. 차세대 사이버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육군이 개최한 2017년 해킹 방어대회. 북한의 사이버 공격 위협이 고조되던 2009년 처음 열린 이후 올해로 9회째를 맞았습니다. 군 간부와 병사, 대학생, 고등학생 등 참가자 141명은 2인 1조로 팀을 구성해 열띤 경쟁을 벌였습니다. 그야말로 총성 없는 전쟁터입니다. 육군 해킹 방어대회는 육군의 사이버 대응 능력 향상과 민간의 우수 자원을 발굴함에 있습니다. 육군은 특히 최정예 정보보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올해부터 고등학생들도 대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했습니다. 특성화고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고등학생 28명은 수준 높은 대응 능력을 선보였습니다. 군에서 주최하는 해킹 방어 대회는 이번이 처음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해킹 방어 대회를 통해서 더 자극도 받아보고 싶고 더 많은 경험을 쌓아보고 싶어서 이번 대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육군은 대회에서 입상한 대학생과 고등학생들이 군에 입대할 경우 육군 사이버 전사로 우선 선발해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윤현수입니다. 우리 군이 가상의 공간에서 전차들 간 실전과 같은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육군 3군단이 23일 실시한 시스탑 전투 경연대회를 통해 전차 부대의 실전 감각을 한층 더 높였습니다. 강경일 상사입니다. 헬기 공격을 피해 전차가 신속히 기동하고 적 진지를 향해 공격을 퍼붓습니다. 이어 아군 전차들이 일제히 돌파 공격을 시도해 적 전차를 파괴합니다. 전방 적 전차! 표적하게! 조준 끝! 쏴! 명중! 육군 3군단이 지난 22일부터 이틀간 실시한 시스탑 전투 경연대회 현장. 이곳은 3D 시뮬레이션을 통해 시스탑 전투 경연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훈련 통제실입니다. 시스탑 훈련 시스템은 실제 지형과 유사한 가상의 전장 환경을 만들어 보병과 포병, 육군 항공이 함께 제병 협동 훈련이 가능한 최첨단 훈련 시스템입니다. 이러한 훈련 및 경연대회를 통해 전투 현장 간접 체험 및 숙달로 전투 임무 수행 능력을 한층 높이고 있습니다. 육군 3군단 이하 모든 전차 부대가 참가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경연에서는 청군과 홍군으로 나눠 적포탄 낙하와 헬기 공격, 장애물 극복 등 다양한 상황 조치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전장 상황에서 전투 지휘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팀워크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번 시스탑 훈련을 통해서 느꼈으며 이번 경험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전투 소대장이 되겠습니다. 이틀간 진행된 열띤 경연 결과 최종 우승은 육군 12사단 전차중대가 차지했습니다. 이번 훈련을 준비하면서
중대급에서 발휘할 수 있는 전투 기술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는 기회였다고 생각하고 지형 숙지나 그리고 소부대 전투 기술 숙달에 중점을 둔 것이 승리의 비결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부대는 시스탑 경연대회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유사시 적전차를 순식간에 제압할 수 있는 강한 전차 부대를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강경일입니다. 올해 첫 육군 신임 부사관 738명이 탄생했습니다. 부사관은 우리 군 전투력 발휘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이번 육군 부사관 임관식에선 최초로 부사관 학군단 RNTC 출신 하사들도 탄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김이나 대위의 보도입니다. 육군 부사관학교 연병장이 우렁찬 함성과 함께 금빛 계급장으로 수놓아졌습니다. 지난 24일 열린 올해 첫 육군 부사관 임관식. 입교 후 16주간의 양성 과정을 거친 기본 과정과 중사 이상 전역자가 3주간의 교육을 마치고 재임관하는 예비역 과정 부사관들이 새로운 계급장을 달았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은 천끝 부대와 전투 현장에서 부하와 생사를 함께하는 소부대 전투의 지휘자로서 부하들에게 전투 기술을 전수하고 각 부대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는 막중한 사명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올해는 2015년에 창설된 부사관 학군단 RNTC 출신 임관자 64명이 최초로 임관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경북전문대와 대전과학기술대, 전남과학대 등 3개 대학에서 부사관 학군단으로 선발된 후보생들은 교내 군사교육과 입영훈련 등을 거쳐 졸업과 동시에 하사로 임관했습니다. 해병대 하사로 전역 후 부사관 학군단을 거쳐 재임관한 김현태 하사는 보유한 자격증만 11개에 달하며 특기를 살려 항공정비병과로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육군은 올해를 부사관 정예와 원년으로 삼고 이번 부사관 학군단 임관을 계기로 군사 전문 지식과 전문성을 갖춘 최정예 부사관을 양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김이나입니다. 해군사관학교와 공군사관학교가 내년도 신입생도 선발 입시 요강을 발표했습니다. 해군사관학교는 2018학년도 제76기 신입생도로 남자 153명, 여자 17명 등 모두 170명을 선발합니다. 고교학교장 추천과 일반 전형, 재외국민 자녀 전형 등 3가지 방식입니다. 1차 시험은 필기 시험으로 7월 29일 전국 11개 시험장에서 치러지며 2차 시험은 8월 21일부터 해군사관학교에서 신체검사, 면접, 체력검정 등을 실시합니다. 6월 23일부터 7월 3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합니다. 공군사관학교는 내년도 제70기 신입생도로 여생도 20여 명 포함 200여 명을 선발합니다. 개교 이래 처음 시행되는 고른기회 특별전형은 농어촌 지역과 저소득계층 학생이 응시할 수 있으며 종합 성적에 따라 각각 5명씩을 최종 선발합니다.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자녀의 합격 기준폭도 확대해 1차 시험 합격 기준을 일반 전형 대비 150% 수준으로 완화했으며 2차 시험에 합격하면 최종 선발됩니다. 6월 23일 원서 접수를 시작으로 7월 29일 1차 시험, 8월 21일부터 9월 29일까지 2차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육군 70병여단이 최근 문화의 날로 걸그룹과 마술팀 등을 초청해 찾아가는 문화예술 공연을 가졌습니다. 이번 공연은 베이비부, 마네킹 등 걸그룹들의 춤과 IBK 기업은행에서 재능 기부로 준비한 병검술과 마술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들로 구성됐습니다. 한류 문화예술로 장병들의 사기를 높이고 군 생활의 보람과 의의를 고취시키자는 뜻에서 개최된 이번 행사는 장병들과 군인 가족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얻었습니다. 부대는 앞으로도 장병들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국방대학교는 지난 24일 2017년도 석박사 학위과정 입학식과 함께 총동창회 주관으로 국방대상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올해 국방대학교 석박사 학위과정에는 각군 위관 영관급 장교와 공무원, 일반인 등 260여 명이 입학했습니다. 특히 국내 주요 대학 총장 추천을 받아 선발된 일반인 학생 10명과 아웅셋 미얀마 육군대위, 삼남 캄보디아 육군대위, 멘트몽골 육군대위 등 3명의 외국군 장교도 포함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앞으로 입학생들은 주간 석사 2년, 야간 석사 2.5년, 박사과정은 3년에 걸쳐 안보정책과 군사전략,
국방관리와 국방과학 분야 등의 전문적인 교육을 받게 됩니다. 한편 같은 날 국방대학교 총동창회 주관으로 국방대상 시상식도 개최됐습니다. 국방대학교를 빛낸 자랑스러운 동문에게 수여되는 국방대상은 매년 안보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방대 졸업생 중에서 선발해 시상합니다. 올해는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과 황인무 국방부 차관, 고대영 KBS 사장과 한국공항공사 사장 등 4명이 본상을 수상했고 정양호 조달청장과 이경섭 농협은행장 등 6명이 특별 공로상을 받았습니다. 한편 국방대는 1955년 개교 이래 군인과 공무원, 일반인 등 만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했고 이들은 사회 각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 국군사랑 고속도로 휴게소인 벌곡 휴게소가 27일 국방홍보원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군장병 육성의 요람인 육군훈련소와 인접한 벌곡 휴게소에서 휴게소 내 실내 공간을 군의 이미지로 표현하고 국방매체 콘텐츠를 24시간 노출시키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앞으로 벌곡 휴게소를 방문한 여행객들은 매일 국방일보를 무료로 배부받을 수 있고 식당에서는 24시간 국방TV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또 화장실에서는 혁신강군의 국방 이미지로 전시된 사진을 관람할 수 있고 휴게소 전체에선 국방 FM 라디오를 청취할 수 있습니다. 국방홍보원과 벌곡 휴게소는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군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와 신뢰도를 쌓고 나아가 국민 안보의식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국방일보로 보는 병영 소식 27일자입니다. 먼저 사면 기사인데요. 공군 5 공중기동 비행단은 부산 일대 조류 인플루엔자와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활동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부대는 지난해 연말부터 지금까지 260여 명의 병력과 장비들을 투입해 880km에 달하는 구간에 방역 작업을 했는데요. AI 구제역이 소강되는 그날까지 지자체와 협조해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합니다. 사면 아래쪽으로 가보겠습니다. 해군 군수사령부 병기 탄약청은 도서 지역 화재에 대비하기 위해 소방 헬기와 육상 소방대를 동원한 합동 대응 훈련을 처음으로 진행했습니다. 육지와 떨어진 도서 지역의 탄약 관리 부대는 작은 불도 치명적일 수 있는데요. 이번 훈련으로 산불이 발생하기 쉬운 계절에 화재 조기 진압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하네요. 3면 보겠습니다. 육군 7사단 이규학대대가 사격 집중 훈련을 했습니다. 조건 반사적으로 적을 제압하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사격수를 숙달해 체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인데요. 개인 전투 사격부터 방독면 착용 시의 사격, 분대 전투 사격 등 단계별로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시간이 됐습니다. 또 개개인에게 실사격 기회를 최대한 부여하고 야간 사격에는 달빛이 없는 상태에서 영하의 기온을 이겨내며 실전성을 높였습니다. 국방일보로 보는 병영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국방뉴스는 매주 이 시간 병무 제도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기 위해 병무 상담 코너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청춘예찬 기자단 발대식과 병역 명문가 예우 및 우대 사항에 대해 병무청 정성득 부대변인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장병들의 부모님과 여자친구가 응원하는 청춘예찬 기자단 발대식이 지난 2월 2일 있었다고 하는데요. 네. 어떤 행사였습니까? 청춘예찬 기자단은 2009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병무청 블로그 기자단으로 아들을 군대에 보낸 부모님 기자와 보통 곰신이라고 불리는 남자친구의 제대를 기다리는 여자친구 기자, 그리고 군입대를 앞둔 대학생 기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이 청춘예찬 기자단은 어떤 활동을 하게 되나요? 청춘예찬 기자단의 주요 임무는 올 한 해 병역판정검사장, 이병부대,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 등 전국의 병무행정 현장의 생생한 모습과 병역 이행 가족들의 이야기 등을 병무청 블로그, 페이스북 등 다양한 온 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발빠르게 전하고 대학, 학보사 등 언론기관의 투고 및 기고를 하는 등 군복무 중인 장병 등을 응원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 병역 명문가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병역 명문가 접수가 지난 2월 10일 접수가 마감됐는데요. 병역 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을 예우하고 우대하기 위해 병무청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요? 병무청은 병역 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이
국공립 시설 및 민간 병원 등을 이용할 때 시설의 이용료 할인과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약 735개의 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과 양해 각서를 체결하였으며 또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병영 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전국 5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이 병역 명문가에 대한 예우 및 우대 혜택 사항들을 좀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시죠. 네, 병무청 자체 예우 사항은 병적 증명서 발급 시 병역 명문가를 표기하고 병역 판정 검사 장비를 활용한 건강 검진을 실시하며 병역 명문가 사망 시 병무청장 명의의 조화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관 기관의 우대 혜택은 유적지 19군데, 국립수목원 등 기념관 36군데, 스포츠 시설 24군데, 문화시설 12군데, 병원 226군데, 숙박시설 38군데, 교육시설 27군데, 자연휴양림 35군데, 공원 27군데 등에서 입장료 및 이용료를 면제 또는 할인해주고 있으며 은행 5군데에서 금리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은 청춘의 창 기자단 발대식과 병역 명문가 예우 및 우대 사항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병무청 정성득 부대변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서 롯데가 성주 골프장을 주한미군 사드 부지로 제공하는 것을 승인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체결로 한미동맹 군사력이 강화되고 우리 국민들이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보다 안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